쿠팡 관련주랑 무상증자 관련주, 무상증자부터 보죠. 어제 카페24가 이제 무증한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. 네. 오늘 밀렸죠. 그렇죠. 네, 그다음 카페24뿐만 아니라 뭐 아마 윤쌤이랑 방에서들 얘기를 좀 하셨나 보죠. 그런 얘기들 몇 개 종목들을 얘기하시는데 뭐 네. 박셀바이오도 그렇고, 네. 뭐 대표적인 거 무증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이제 또 카페24 같은 경우 100%잖아요, 그죠? 네. 10주 가지고 있으면 10주 공짜로 주고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주 공짜로 주는데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 자체가 사실 또 희석이 된다. 네.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. 이겨는 건데요. 근데 볼까요? 카페24는 어떻게 되죠? 네. 카페24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종목 특성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강한 친구는 아니어서 애초에 그 당일날 떠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래서 제가 스캘핑적으로 선택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슈로 움직였었지만 오늘 조금 아래 조금 내려와주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고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.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금 길게 볼 만한 종목이고 최근에 뭐 온오프라인 그 콘서트 관련돼서 또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또 콘서트가 또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흐름들을 좀 굉장히 잡아줄 수 있지만 저는 무증하는 종목들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고 짧게 보게 되면은 좀 내려오고 눌러주는 구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흐름들을 회복시켜주는 세기들이 있었고 그 회복시켜주는 힘들은 대부분 거래량에서 동반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카페24가 기본적으로 끼도 있고 거래량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장대 양봉 정도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네. 워낙 주식 수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는 건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종목은 이번에 무증까지 해주는 좋은 종목이니까 내려와 줄 때 한 번 정도는 더 잡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오겠구나. 그래서 평단가도 낮춰놓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들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. 대신 여기서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지지 구간들 잡아주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우리 카페24도 지지 구간 좀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 일단 7만원짜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지만 7만원짜리까지 일단 지지를 받쳐줄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. 7만원대에서 지지권 형성이 되면서 차트를 만들어줬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또 조절해 줄 수도 있겠다. 보시면은 전에 또 외국인들이 좀 눈에 띄는 물량이 하나 있어요. 아마 이걸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외국인들이 44만 주를 매수해놨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. 근데 그 후에는 딱히 뭐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움직여주는데 이 매수 물량을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고 무증이 터진 이후에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급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털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은 아마 매매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체크하시고 7만원대 지지구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현숙님, 현대모비스는 왜 그래요? 뭐 왜 그래요? 이 정도 좋은 기업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. 현대차, 현대모비스. 네, 기아차, 현대차, 기아차 물어보신 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앞부분에 저희가 했어요. 그래서 쭉 시리즈로 다 했으니까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, 현대위아 쭉 했으니까 앞부분 좀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와요. 예,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왜 이렇습니까? 주니피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. 미국에서 LG화학이랑 소송하는 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. 그랬더니 안 돼. 그 얘기 때문에 오늘 급락한 거 많이 올랐잖아요. 사실 SK이노베이션 요즘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.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. 쿠팡 관련주 오늘 많이 흔들었어요? 아까 KTH?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사실 저희가 올라갈 때 얘기했거든요. 이게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동방 이런 거죠. 네, 이런 그렇죠. 주식들은 좋은 뉴스이긴 하나 지금 어찌 될지 모른다.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하라고 변동성이 있을 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런 거 그러니까 덜렁덜렁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. 이런 종목들은요. 많이 흔들었네, 그죠? 엄청 흔들었죠. 오늘 그죠? 동방 같은 경우도 네. 22%까지 급등을 했다가 마이너스 4%까지 떨어지고 오늘 동시효과에 그 종가랑 똑같이 네. 보합 마감이 됐는데 정말 힘든 종목들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방이나 아니면은 뭐 KTH처럼 쿠팡 관련주들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비슷한 예로는 MS토텍이라는 종목도 있어요. 그러니까 MS토텍이 움직였었을 때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때 이제 명신산업이 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MS토텍이 부주로서 그러니까 관련주로서 활동을 좀 해줬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쿠팡 지금 움직이고 있는 쿠팡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 움직이고 있는 동방 같은 종목도 쿠팡이 나스닥에 한다고 하니까 관련돼 있는 우리 동방이라는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런데 둘의 좀 예외점이 있다라고 하면은
나스닥은 우리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명신산업 상장하는 데는 우리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동방이라는 종목들을 너무 오래 끌고 가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. 그래서 단타 단기적으로 먼저 대응해야 되고 나중에 나스닥에 다시 한 번 더 상장하고 지금 예비 심사가 끝나고 나서 상장한다고 땅땅땅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으니까 중장기로 보려면 내려오는 구간들을 좀 지켜보면 된다.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질 때쯤 그때를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상태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막 눌러주기 시작한 구간이고 이런 자리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단타 단기로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자리들은 조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윙이나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심이 좀 꺼질 때쯤 예비 심사가 조금 이제 예비 심사 끝났으니까 정식으로 조금 이제 땅땅땅 찍을 때쯤에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동방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. 네. 아, 20주 살려다가 200주가 사져가지고 지금 딜러 미스를 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니까요.